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40년 우정이 고작 이 정도야? 그 남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던 내 모습이 그렇게 꼴 보기 싫었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어? 순자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 내 친구였다면 이런 식으로 내 행복을 방해하지 않았을 거야. 뒤에서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고 이제 우리 그만 보자. 40년 우정. 여기서 끝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 그리고 그 설렘으로 인해 40년 지기 친구와 벌어진 갈등, 그 후에 찾아온 새로운 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살,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 나이에 무슨 봄이냐고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일은 6개월 전 동네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산악회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권해서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에만 있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뭐 하러 이 나이에 새 관계를 맺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처음 등산 모임에 나가보니 의외로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햇살과 바람,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죠. 그날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을 살짝 삐끗했는데, 그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바로 강대식 씨였어요. 괜찮으세요? 조심하셔야죠. 여기 저한테 의지하세요. 그 목소리가 참 다정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대식 씨는 3년 전에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그 후로 산악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식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산에 오르는 길이 힘들어도 대식 씨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곤 했죠. 대식 씨는 제가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대식 씨가 저에게 산악회 모임 말고도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 찻집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커피 좀 드세요. 제가 타지에서 직접 구해온 원두로 내린 거예요. 대식 씨는 언제나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었죠. 커피 맛이 어떻다. 이 나무는 뭐라고 한다. 저 산의 역사는 이렇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더 넓고 풍요롭게 느껴졌어요. 그 즈음 저는 40년 지기 친구 미숙이에게 대식 씨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제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설렘을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수가, 나 요즘 산악회에서 만난 분이 있어. 미숙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분인데? 강대식 씨라고. 참 다정하고 재미있는 분이야. 내가 발을 삐었을 때 도와주셨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가 말을 끊었어요. 순자야, 그런 갑자기 나타난 남자는 조심해야 해.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며? 특히 혼자 사는 여자분들. 그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대식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았거든요. 미수가, 걱정 고마워. 하지만 대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도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날 이후로 미숙이와 대식 씨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대식 씨를 만났고 점점 더 그분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새로 사 입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경로당에 갔는데 제가 들어서자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박순자 씨, 잘 지내셨어요? 김옥분 회장님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뭐 늘 그렇죠. 다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제가 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옥분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혹시 요즘 만나시는 강대식이라는 분 있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식 씨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옥분 회장님이 주변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양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촌 언니가 사는 동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자분들 여럿 만나시면서 돈도 빌려가고.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대식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었어요. 제게는 항상 다정하고 진실되게 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대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내신 거예요? 그때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나서셨어요. 순자 씨, 우리가 다 순자 씨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 다른 동네 산악회에서도 여자분들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온 경로당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미숙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미숙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미숙이. 이 소문 정미숙이 퍼뜨린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숙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걸까? 경로당을 나와 곧장 미숙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세게 두드리자 미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수가, 내가 대식 씨에 대한 소문 퍼뜨렸다며? 경로당 사람들이 다 알더라.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뒤에서 그렇게 욕하고 다니고. 미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40년 우정이 고작 이 정도야? 그 남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던 내 모습이 그렇게 꼴 보기 싫었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어? 순자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 내 친구였다면 이런 식으로 내 행복을 방해하지 않았을 거야. 뒤에서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고. 이제 우리 그만 보자. 40년 우정. 여기서 끝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미숙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미숙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숙이와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대식 씨에 대한 소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이내 떨쳐버렸어요. 대식 씨는 제게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대식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에게 소문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해요. 문을 열어보니 옥분 회장님과 경로당 몇몇 회원분들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순자 씨, 지금 당장 우리랑 가봐야 해요. 그 강대식이라는 사람, 지금 시내 카페에서 다른 여자랑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디요? 시내 꽃향기 카페요. 우리가 데려다 드릴게요, 빨리요. 정신없이 옷을 걸치고 그분들을 따라 나섰어요. 카페 앞에 도착해서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정말 대식 씨가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여성은 제가 본 적 없는 분이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죠? 다른 동네 산악회 회원이래요. 대식 씨가 거기서도 활동한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원분들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결국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대식 씨와 그 여자분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려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테이블 앞에 서자 대식 씨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식 씨,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당황한 대식 씨가 말을 더듬자 옆에 앉은 여성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대식 오빠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그 말에 온몸에 피가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대답했어요. 저도 제가 애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대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 순자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고. 친구라고요. 지금 손잡고 있는 모습이 친구 같아 보이나요? 대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문 앞에는 경로당 회원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그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걸어 나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옥분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괜찮은 척했어요. 경로당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미숙이 생각이 났어요. 미숙이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던 거였을까요? 소문이 사실이었다니. 그런데 왜 저는 그걸 믿지 못했을까요? 40년 지기 친구의 말보다 몇 달 전에 만난 남자의 말을 더 믿었다니. 집에 돌아온 후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 부끄러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진 건 미숙이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기가 창피했어요. 모두가 저를 가여운 늙은이로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미숙이에게라도 가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 미숙이네로 향했어요. 미숙이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옆집 이웃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미숙이 요즘 병원에 자주 가요. 그 딸이 많이 아프다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숙이 딸, 뉴욕에서 성공했다는 영희. 그 딸이 왜 아픈데요?
자가면 역질환인가 뭔가로 뉴욕에서 급히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이가 요즘 병간호하느라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숙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니. 그런데 저는 자기 행복만 생각하며 미숙이를 미워했던 거예요. 병원에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물어봤어요. 시내 대학병원 6층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숙이가 병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침대에는 창백한 얼굴의 영희가 누워 있었고요. 미숙이의 얼굴은 헬쑥하고 지쳐 보였어요. 분명 병간호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미숙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숙이가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너 어떡해. 말을 잇지 못하고 미숙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 미숙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 난 몰라주고. 미숙이도 제 등을 토닥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순자야, 나도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욕하고 그땐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하필 영희도 아프고. 우리는 한참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저는 미숙이와 함께 영희의 병간호를 도왔어요. 미숙이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영희가 뉴욕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영희가 오히려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왜 말 안 했어? 너 그때 대식 씨 만나서 너무 행복해 보였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행복에 찬물을 끼얹나 싶었지. 미숙이의 말에 더 미안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자기 생각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은 어떻게 알았어? 대식 씨에 대한 거.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 영희 데리고 검사 받으러 다른 병원 갔다가 카페에서 대식 씨를 봤거든. 어떤 여자랑 너무 다정하게 있길래 처음엔 믿기 싫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더 알아보다가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미숙이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던 거였고,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거예요. 영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미숙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도왔죠. 한 달이 지나자 영희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병원 복도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미숙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요. 어느 날 병원 카페에서 미숙이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만났던 윤소희 사회복지사가 저희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박순자 할머니, 정미숙 할머니. 여기서 뵙네요. 병원에는 웬일로 오셨어요? 미숙이가 영희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소희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었죠. 그러고 보니 두 분 요즘 복지관에 안 오시길래 궁금했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봉사활동 시작하는데 두 분 꼭 오세요. 아동센터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활동이에요. 두 분 목소리가 참 좋으시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소희 선생님의 제안에 미숙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영희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볼까? 제가 미숙이에게 물었어요. 그래. 해보자.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우리도 기분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반응에 저희도 점점 즐거워졌어요.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우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미숙이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었죠.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저희는 급히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신사를 만났죠. 아, 두 분도 비를 피하러 오셨군요. 머리가 희끗한 신사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복지관 시니어 합창단에서 활동하신다는 박철호 씨였어요. 두 분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철호 씨의 따뜻한 제안에 저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철호 씨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합창단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반짝이는 게 인상적이었죠. 두 분도 우리 합창단에 오시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철호 씨의 제안에 미숙이가 저를 슬쩍 쳐다보며 웃었어요. 순자야, 합창단 어때? 우리 젊었을 때 노래 꽤 잘했잖아. 망설이던 저를 미숙이가 살짝 팔꿈치로 찔렀어요. 그 눈빛에서 장난기가 느껴졌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철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복지관 3층에서 연습해요. 내일 뵐 수 있겠네요. 카페를 나오면서 미숙이가 킥킥 웃었어요. 순자야, 그 양반 너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데?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하신 분이지.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강대식 씨 이후로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철호 씨의 차분하고 따뜻한 모습이 자꾸 생각났어요. 다음 날 미숙이와 함께 시니어 합창단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제 목소리가 낯설기도 했지만 점점 즐거워졌어요. 철호 씨는 합창단 부단장으로 연습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가끔 저희 쪽으로 와서 조언도 해주셨죠. 순자 씨, 음정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불러보세요. 그의 지도는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니 평소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A동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긴장됐지만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철호 씨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두 분,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 꽃은 합창단 모두의 마음입니다. 꽃을 받으며 무언가 설레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아니면 강대식 씨를 만났을 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철호 씨는 강대식 씨처럼 화려하거나 말을 잘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된 모습이 느껴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어느 날 합창 연습이 끝난 후 철호 씨가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순자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국립박물관 특별전을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제가 2장 티켓이 있어서요. 순간 당황했어요. 미숙이를 바라보니 그녀가 눈짓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난 영희 병원에 가야 해. 너 혼자 다녀와. 미숙이가 살짝 윙크하며 말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럼 감사히 가겠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았어요. 애써 찾아 헤매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인연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철호 씨와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서로의 생일도 챙기는 사이가 되었죠. 합창단 활동도 열심히 했고, 아동센터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미숙이와 저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되었죠. 영희의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셨죠. 치료가 잘 되었고 꾸준히 약만 먹으면 된다고요. 어느 날 미숙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지금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 영희가 할 말이 있대.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미숙이네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영희가 환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이모, 건강해 보이세요. 합창단 활동이 잘 맞나 봐요. 영희는 미숙이와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이모,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 회사에서도 돌아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숙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딸이 건강해진 것은 기쁘지만 또다시 멀리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글픈 듯했죠. 그래, 잘 됐구나. 우리 딸. 미숙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영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회사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3개월 후에 있는데 두 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뉴욕에 와 주세요. 비행기표와 모든 체류 비용은 제가 준비할게요. 순간 미숙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뉴욕이라고?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무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 순자야. 우리 뉴욕 가보자.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출국 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미숙이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숙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미숙이가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래, 누가 알았겠어. 우리 나이에 뉴욕까지 가게 될 줄. 게다가 우리가 다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철호 씨의 편지를 읽었어요. 순자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돌아오시면 함께 우리의 가을을 아름답게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순자야, 우리의 인생이 가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맞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온 거예요.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언제든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랜 친구와의 우정, 새로운 만남의 설렘,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곧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라고 믿으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우정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